자, 1번부터 보시면 갑의 물건을 을이 침탈하여 이를 병에게 양도하였다면 갑은 반환 청구를 누구에게 하느냐 문제죠. 누구에게 해야 돼요? 병이죠. 그러니까 1번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자, 현재 점유자지 뭐 최초 침탈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설령 을이 침탈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병에게 양도되었다면 병을 상대로 해야 한다. 어떻게 둘 중에 하나인데 못 찍으셨어요? 예. 예, 을이 아니라 병에게 반환 청구해야 되고요. 방해제거도 마찬가지죠. 방해제거도 최초 침해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하냐면 현재 침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비닐하우스를 병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방해제거, 철거를 청구하는 건 누구한테 해야 돼요? 병한테 하는 거죠. 최초로 지은 사람이 한테 침해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침해하고 있는 병에게 해야 한다. 마찬가지고. 자, 2번. 점유 보조자가 현재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고 했고 3번. 무단으로 건축한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을 임차한 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임차인은 철거할 권한이 없죠. 처분권이 없으니까. 그럼 이 경우에 임차인에게는 뭘 요구할 수 있다고 했냐면 퇴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근데 4번에 보시면 무단으로 건축한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퇴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대항력을 갖췄든 전세권 등기를 했든지 간에 이 사람이 불법 건물이죠. 철거될 건물에 갖춘 거라면 이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봤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여기에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은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면 일단 이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권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미치는 거예요? 토지 이용권에도 미쳐야죠. 근데 얘가 지료를 2년 이상 지체하자 갑이 을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합니다. 그럼 지상권 소멸이죠.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돼요.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 못하죠. 의무 위반으로 소멸됐으니까. 그러면 이 병, 전세권 설정을 한 병은 토지 소유자에게 전세권자임을 들어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항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전세권을 갖췄어도 이 건물이 철거돼야 할 건물이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 우리 뭐 봤어요?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지은 건물을 병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서 병이 공사 대금 채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을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병은 공사 대금 안 주면 당신 건물 못 줘라고 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이 병은 유치권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철거돼야 한다면 아무리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건물도 역시 철거되어야 할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나가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그 얘기고 5번. 무단으로 건축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점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미등기 매수인이죠.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자는 아니죠. 원래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소유자여야 하는데 미등기 매수인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소유권은 없지만 사실상 법률상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유치권자의 유치물이 침탈된 경우에는 과로에 기인하여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과로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다. 처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점유권이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되지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치권 자체, 그러니까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유치권자가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유치권의 준용 조항이 없고, 유치권은 무슨 사유든지 간에 점유가 상실되는 순간 유치권은 바로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점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7번. 부동산에 관한 과로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자, 등기해야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한 거예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로 인한 186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무조건 등기해야 되고 8번에 보시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대항 요건이 아니라고 했죠.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지만 처분할 때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9번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죠.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10번 조세 포탈 또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를 한 경우에 이 합의의 효력은 유효이다. 그렇죠? 이것은 단속 규정이니까 사법상의 효력은 인정이 된다라고 했고요. 자, 11번. 자, 과로에서 한 경우가 아니란 최종 양수인에게 등기가 되었다면 3자 합의를 불문하고 등기는 유효하다.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합의가 있든 없든 당연히 유효인데 만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했다면 그 등기는 무효다라고 했죠. 12번 소유권 이전을 명하는 판결이 있었다면 물권 변동을 위해 등기를 요한다라고 했죠. 이건 무슨 판결이냐면 이행 판결이죠. 그러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형성 판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13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된 경우에 순위는 소급하지만 자, 과로는 소급하지 않는다. 물권 변동 효력이죠. 그래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면 순위는 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소급이 되는데 본등기를 할 때 그때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물권 변동의 효력까지 소급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죠. 14번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계속 점유죠. 점유하는 경우에는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자, 원칙은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유하면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고 또 우리 판례는 점유하다가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 있었죠. 소멸시효가 진행돼야 안 돼? 역시 안 된다고 했죠. 다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조심하실 점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에 있어서 점유를 상실했다고 해서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되는 건 아니요. 바로 소멸되는 건 아니고 몇 년은 간다고 했어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15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과로에 대해서도 자, 누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전소유자. 이게 등기의 추정력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질문이라고 했죠. 전소유자 또는 직전 명의인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가 되면 제3자에게만 추정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전의 소유자, 전소유자, 직전 명의인에게도 미친다. 그럼 만약에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전부에게 미친다라고 하면 오해 X에 제3자에게도 미치고 직전 명의에게도 미치면 전부에 아니에요. 전부죠. 그럼 전부에 미친다.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틀리면 안 돼요. 예,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16번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의 신청에 의해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추정력은 깨진다. 그러나 사망 전에 과로가 존재하면 깨지지 않는다. 뭐가 들어가야 돼? 등기 원인. 그러니까 원래 사망한 자 신청이면 추정력이 깨지지만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했다면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죠.